비가 내리는 오후였다. 서울의 대학 캠퍼스, 그곳에서 동아리 모집 포스터가 바람에 나부끼는 가운데 나는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제3경영학과 3학년 지은 23살 평범한 나날을 보내는 나에게 그날은 갑작스런 폭풍처럼 다가왔다. 문이 열리며 신입생들이 우산을 털며 들어왔다. 웃음소리와 수다스러운 대화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동아리 부회장으로서 문학 동아리 바람의 서재의 신입 모집을 맡고 있었다. 책 냄새와 커피 향이 어우러진 이 작은 방은 나의 안식처였다.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저희 신입생들입니다. 밝은 목소리가 울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문가에 서 있는 그녀. 소민이었다. 고등학교 시절 내 가슴을 파고든 그 이름, 그 얼굴. 세월이 흘렀지만 변함없는 그 미소.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흘러내리고 커다란 눈망울에 빗물이 맺힌 채로 그녀가 나를 봤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동자에 스치듯이 스친 공포와 그리움의 그림자. 나는 숨이 막혔다. 왜 여기? 왜 지금? 환영합니다. 자, 앉아요. 나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손이 떨려서 종이를 쥐기 힘들었다. 다른 선배들이 신입생들을 소개시키며 분위기를 띄우는 동안 나는 그녀를 피했다. 하지만 소민의 시선이 나를 따라다니는 게 느껴졌다. 모집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질 때 그녀가 조용히 다가왔다. 지은 선배. 오랜만이네요. 그 속삭임은 칼날처럼 내 심장을 베었다. 아무도 모른다. 우리 사이의 그 비밀을. 고등학교 2학년 여름, 학교 뒤편의 오래된 도서관에서 시작된 그 사랑. 키스와 눈물, 그리고 끝나지 않은 작별. 그날 밤, 나는 기숙사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불빛이 흔들렸다. 소민과 나는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었다. 그녀는 미술부, 나는 문예부. 우연히 학교 축제 준비로 만나 밤늦게까지 그림과 시를 나누며 가까워졌다. 한국의 보수적인 사회에서 여자 둘이 그렇게 가까워지는 건 위험한 일이었다. 부모님의 기대, 친구들의 시선, 그리고 그 시대의 무거운 편견. 우리는 몰래 만났다. 한강공원에서, 비 오는 날 지하철역에서. 그녀의 손이 내 뺨을 스칠 때마다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다. 지은아, 나랑 영원히 함께할래. 그녀의 고백은 별처럼 빛났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졸업을 앞두고 그녀의 가족이 미국으로 이주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미안해, 지은아. 나와 갈게 공항에서 흘린 눈물은 아직도 내 가슴에 남아 있었다. 대학에 들어와서야 나는 겨우 회복된 줄 알았다. 새로운 친구들, 동아리 활동, 그리고 바쁜 수업. 하지만 소민이 돌아왔다. 왜? 그녀의 눈빛에 담긴 이유를 나는 아직 모른다. 다음 날 동아리 첫 모임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었다. 소민 씨, 자기소개해 줄래? 회장 선배가 웃으며 말했다. 그녀가 일어나서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미술과 1학년 소민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문학을 좋아해서 지원했어요. 특히 시적인 감성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 말에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의 시선이 나를 스쳤다. 시적인 감성? 그건 우리만의 코드였다. 고등학교 때 내가 쓴 시를 그녀가 그림으로 그려준 그 기억. 모임이 끝난 후 우리는 복도에서 마주쳤다. 소민아, 나는 속삭였다.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여기선 선배라고 불러. 아무도 모르게 하자.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에는 물기가 스쳤다. 우리는 조용히 캠퍼스 카페로 향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앞에 두고 마주봤다. 왜 돌아왔어? 내가 물었다.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집안 사정. 미국 생활이 안 맞아서. 아빠가 다시 한국으로 오라고 해서 그녀의 손가락이 컵을 맴돌았다.
예전처럼 가늘고 아름다운 손, 너는? 여전하네, 그 동아리.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다. 대학 생활, 친구들, 그리고 피해야 할 주제 우리. 하지만 공기 중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그 감정. 그녀의 향수 냄새, 은은한 장미향. 고등학교 때 그녀가 항상 뿌리던 그 냄새. 지은아, 나 아직도 내 생각만 해,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나는 놀라서 그녀를 봤다. 소민아, 그만해. 여기선 안 돼.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렸다. 밖에서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서울의 가을비는 언제나 이렇게 슬프다. 우리는 우산을 같이 쓰고 기숙사까지 걸었다. 손이 스치기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 주말, 동아리에서 학교 축제 준비가 시작됐다. 바람의 서재는 매년 시 낭독과 그림 전시를 한다. 소미는 미술 담당으로 배정됐다. 나는 시 선정. 우리는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만났다. 이 시 어때? 비오는 날의 연인의 내가 읽어주자. 그녀가 웃었다. 너무 로맨틱해. 우리 이야기 같아. 그 말에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도서관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그녀의 그림은 여전했다. 수채화로 그린 한강의 야경, 그 안에 숨겨진 우리의 그림자. 소민아, 이건 쉿 아무도 몰라.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않았다. 동아리 멤버 중 하나, 민준이가 소민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소민 씨, 같이 밥 먹을래? 그의 밝은 미소에 소민이 웃었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질투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한국 대학생들의 연애는 그렇게 가볍다. 카페 데이트, 인스타 스토리, 그리고 자연스러운 고백. 하지만 우리는 숨겨진 그림자처럼. 그날 밤 나는 혼자 한강 다리를 걸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왜 다시 왔어, 소민아? 나를 아프게 하려고? 축제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동아리 방은 매일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다. 서울의 대학 캠퍼스는 가을이면 더 아름다워진다.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구이 냄새가 풍겨오며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는다. 하지만 나에게 그 모든 건 배경일 뿐이었다. 소민과의 재회는 내 일상을 뒤집어 놓았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고 밤에 잠들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지은 선배, 이 그림 어때요? 소민이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했다. 부드럽고 세심하게. 그림 속에는 비 내리는 캠퍼스, 우산을 쓴 두 여학생의 실루엣. 아름다워, 내가 속삭이듯 말했다. 우리의 손이 스치자 그녀가 살짝 몸을 떨었다. 오늘 밤 한강 가자, 그녀의 제안이었다. 나는 망설였다. 위험해. 누가 볼지도 몰라.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밤 11시, 우리는 캠퍼스 뒷문을 나섰다. 지하철을 타고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여름의 그때처럼 강변 벤치에 앉아 맥주 캔을 따고 이야기를 나눴다. 미국에서 어땠어? 내가 물었다.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외로웠어. 매일 내 생각만 했어. 거기선 자유로웠지만 진짜 자유는 아니었어. 가족의 기대, 학교의 시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사회의 무게는 우리를 짓누른다. 부모님은 딸에게 좋은 남자를 소개시키고 친구들은 전에는 어떻게? 라고 묻는다. 레즈비언. 그 말 자체가 금기다.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소수자 이야기조차 대부분 비난의 목소리로 끝난다. 소민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내가 용기를 내 물었다.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차가운 강바람 속에서 그 온기가 전해졌다. 할 수 있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우리의 키스는 조심스럽고 달콤했다. 별이 빛나는 한강 위에서 우리는 다시 연인이 됐다. 그날부터 우리의 만남은 비밀스러운 의식처럼 이어졌다. 동아리 모임 후 빈 교실에서
주말의 카페 구석에서 그녀의 입술맛, 그녀의 속삭임. 사랑해, 지은아.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동아리 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소민이랑 지은 선배가 자주 붙어 다니네.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다. 아, 질투하나? 다른 멤버들이 웃었다. 나는 애써 웃었다. 그냥 후배 챙기는 거지.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커졌다. 소민도 느꼈는지 갑자기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오늘은 못 만나. 그녀의 메시지. 이유는 없었다. 나는 혼자 방에서 울었다. 왜? 다시 버려지는 기분이 들었다. 축제 당일이 다가왔다. 캠퍼스 중앙광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우리 동아리의 부스는 시 낭독과 그림 전시로 꾸며졌다. 소민의 그림이 가장 인기였다. 와, 이 화가 누구야?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설명했다. 나는 무대에서 시를 읽었다. 비가 내리는 날, 연인의 그림자가 스며든다. 온의 목소리가 떨렸다. 관객 중에 그녀가 있었다. 눈물이 고인 그녀의 눈 낭독이 끝나고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무대 뒤로 돌아오자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이가 소민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서 있었다. 소민아, 오늘 저녁 같이 영화 볼까? 그의 고백이었다. 소민이 웃었다. 좋아.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꿰뚫었다. 배신. 아니, 그건 우리의 비밀 때문이었다. 그녀는 나를 보호하려 했을까?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무너졌다. 축제의 불꽃놀이가 터지는 소리가 멀게 들렸다. 나는 사람들 틈을 헤치고 도망쳤다. 눈물이 흘렀다. 소민아, 왜? 그날 밤 나는 소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다음 날 동아리 모임에서 그녀를 피했다. 하지만 그녀가 다가왔다. 지은아, 오해야. 민준이는 그냥 친구. 그만해. 내가 소리쳤다. 목소리가 커져서 다른 멤버들이 쳐다봤다. 선배, 왜 그래? 회장이 물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중얼거리며 나왔다. 복도에서 소민이 쫓아왔다. 들어봐. 나 민준이랑 사귀면 우리 비밀이 안전할 거야. 너 보호하려고. 그녀의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보호. 그게 사랑이야? 우리의 첫 싸움이었다. 눈물과 고함이 섞인. 너는 항상 도망쳐. 고등학교 때도, 지금도 내가 소리쳤다. 그녀가 울었다. 나도 아파, 지은아.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부모님한테 말할 수 없어. 동아리에서 쫓겨날까봐. 한국의 현실은 잔인하다. LGBTQ+ 커뮤니티는 여전히 지하에 숨어 있다. 프라이드 행사는 있지만 일상은 다르다. 우리는 포옹했다. 미안해요. 하지만 그 포옹은 불안정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서울의 공기는 더 차가워졌다. 눈이 내리는 날 캠퍼스의 은행나무 거리가 하얗게 물들었다. 동아리 활동은 여전했지만 우리 사이에는 균열이 생겼다. 소민은 민준이와 더 자주 보였다. 가짜 연애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냥 커버야. 너 걱정 마. 하지만 나는 믿기 힘들었다. 매일 밤 인스타를 뒤적이며 그녀의 스토리를 봤다. 민준이와 찍은 셀카, 카페 사진. 웃는 그녀의 얼굴이 나를 괴롭혔다. 지은아, 오늘 저녁에 집에 갈게. 엄마가 기다리셔. 그녀의 메시지. 나는 혼자 기숙사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다. 한국 학생들의 일상은 바쁘다. 수업, 과제, 아르바이트. 하지만 내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친구 혜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요즘 왜 그래? 남친 생겼어. 그녀의 말에 나는 웃었다. 아니, 그냥 피곤해. 혜린이는 내 유일한 이야기 상대였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로 내 비밀을 아는 유일한 사람. 소민이 때문이야? 다시 만난 거, 그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복잡해.
혜린이는 나를 위로했다. 한국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힘들어. 나도 봤어. 드라마에서조차 제대로 안 그려주잖아.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라이프 온 마스나 스카이캐슬 같은 드라마에서조차 동성애는 부수적인 소재로 끝난다. 사회는 변하고 있지만 느리다. 부모님 세대는 여전히 정상적인 결혼을 강요한다. 나는 엄마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언제 남자친구 소개시켜줄 거야? 익숙한 질문. 고도, 엄마, 거짓말. 소민과의 만남은 점점 줄어들었다. 동아리에서만 봤다. 그녀의 그림은 더 어두워졌다. 검은색과 회색 톤의 추상화. 이건 뭐야? 내가 물었다. 그녀가 속삭였다. 우리 마음 겨울 방학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헤어질 위기에 처했다. 집에 가서 생각 좀 해보자. 그녀가 말했다. 나는 울었다. 다시 떠날 거야? 방학 동안 나는 홀로 서울에 남았다. 아르바이트로 카페에서 일하며 시간을 보냈다. 홍대 거리의 크리스마스 장식, 불빛이 반짝이는 거리.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는 걸 보며 나는 소민을 그리워했다. 그녀는 부산 집으로 갔다. 메시지는 뜸해졌다. 잘 지내? 그게 다였다. 새해가 밝아올 무렵 나는 용기를 내 전화했다. 소민아, 만나자. 한강에서 그녀가 왔다. 눈 쌓인 강변, 우리는 코트를 여미고 앉았다. 민준이랑 끝냈어. 그녀의 첫말이었다. 왜? 너 때문에. 그 가짜가 너무 아팠어. 나도 지쳤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는 다시 키스했다. 차가운 입술, 뜨거운 감정. 올해는 제대로 해보자. 비밀이라도 우리만의 방식으로 하지만 현실은 우리를 시험했다. 동아리에서 민준이가 소민에게 고백했다. 공개적으로. 소민아, 나랑 사귀자.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소민이 당황했다. 미안, 민준아. 나 이미 마음이 있어. 그녀의 대답에 방 안이 술렁였다. 누군가 물었다. 소민이 나를 봤다. 나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그 순간 민준이가 웃었다. 아, 지은 선배. 재밌네. 오해가 시작됐다. 둘이 사귀는 거야. 소문이 퍼졌다. 동아리 채팅방이 폭발했다. 진짜. 레즈비언 커플, 충격적인 메시지들. 한국 대학생들의 호기심은 잔인하다. 우리는 부정했다. 오해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회장이 나를 불렀다. 지은아, 무슨 일이야? 동아리 분위기 안 좋아. 나는 울었다. 죄송해요. 그만둘게요. 소민은 나를 쫓아 나왔다. 지은아, 같이 도망가자.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그만. 우리 비밀, 너무 무거워. 우리의 이별은 눈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녀의 뒷모습이 희미해지며 나는 무너졌다. 겨울의 서울은 그렇게 차갑다. 봄이 왔다. 벚꽃이 캠퍼스를 물들이는 계절.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동아리를 그만둔 후 나는 수업에만 매달렸다. 소민은 여전히 동아리에 남아 있었다. 미안해, 지은아. 나 혼자 버틸게. 그녀의 마지막 말. 우리는 연락을 끊었다. 인스타에서 그녀의 게시물을 보며 멀리서 그녀를 지켜봤다. 민준이와의 가짜가 끝난 후 그녀는 혼자였다. 그림을 그리며 조용히. 친구 혜린이가 나를 이끌고 LGBTQ+ 모임에 데려갔다. 가봐. 내가 필요해.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 레인보우 쉼터. 그곳에서 나는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저도 레즈비언이에요. 부모님한테 컴백했어요. 누군가의 이야기. 눈물이 났다. 한국 사회에서 컴백은 용기다. 뉴스에서 본 자살한 소수자 이야기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 모임은 희망이었다. 사랑은 숨길 게 아니야. 누군가 말했다. 소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모임 가봤어.
너도 와. 이 그녀가 답했다. 고마워. 생각해볼게. 우리의 재회는 그 카페에서였다. 그녀가 들어서자 공기가 변했다. 소미나 우리는 안겼다. 미안해. 내가 약했어. 그녀의 고백.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모임 멤버들이 우리를 환영했다. 함께라면 강해질 수 있어? 하지만 갈등은 다시 찾아왔다. 소민의 부모님이 서울로 오셨다. 딸, 좋은 남자 소개시켜줄게. 전화 속 엄마의 목소리. 소민이 울었다. 지은아, 어떻게 해? 결혼 압박이 너무 커. 한국의 가족 문화는 무겁다. 설날의 가족 모임, 명절 음식, 그리고 결혼 이야기.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아직은 비밀로 하자. 하지만 언젠가 말할게. 여름 학기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데이트했다. 남산타워로 갔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 야경을 보며 여기서 결혼식 올까? 소민의 농담. 나는 웃었다. 언젠가. 하지만 현실이 우리를 쫓았다. 동아리 전 동료가 소문을 퍼뜨렸다. 지은이가 소민이랑 캠퍼스 게시판에 익명글, 레즈비언 동아리, 조롱 섞인 댓글들. 나는 분노했다. 이 사회가 문제야. 소민의 반응은 달랐다. 포기하자. 나 집으로 갈게. 그녀의 배신 같은 말. 왜 또 도망쳐? 내가 소리쳤다. 너 때문에. 내가 강요하니까. 우리의 싸움은 격렬했다. 카페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랑해. 하지만 무서워. 그녀의 진심. 나는 포기했다. 행복하길. 그 여름 소민은 사라졌다. 미국으로 다시 갔다고 들었다. 나는 혼자 남았다. 벚꽃이 지고 여름비가 내리는 서울. 내 시집을 썼다. 숨겨진 연인. 출판은 안 됐지만 모임에서 낭독했다. 박수 소리 속에 눈물이 흘렀다. 가을이 다시 왔다. 2년이 흘렀다. 나는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삼성전자 인턴십, 이력서 수정, 모의 면접. 한국 청년들의 현실. 소민 소식은 끊겼다. 혜린이가 말했다. 그녀 돌아왔대. 미술 전시회 열었어. 나는 갔다. 갤러리에서 그녀를 봤다. 더 성숙해진 얼굴. 그림 속의 나의 모습. 지은아, 그녀의 속삭임. 우리는 다시 만났다. 미국에서 컴백했어. 부모님한테 말했다. 그녀의 용기. 어땠어? 아팠어. 하지만 자유로워. 우리는 울었다. 포옹했다. 이번엔 제대로. 우리의 사랑은 성숙해졌다. 동아리 대신 우리만의 모임. 한강 피크닉, 김치찌개 요리, 케이팝 콘서트. 하지만 고조는 왔다. 소민의 전시회에 부모님이 왔다. 이 그림들. 누굴 위한 거야? 엄마의 질문. 소민이 나를 소개했다. 제 연인입니다. 이 충격. 뭐? 여자, 아버지의 고함. 한국 가족의 반응은 예측 가능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눈물과 고함. 소민이 무너졌다. 엄마, 사랑이에요. 나는 그녀를 지켰다. 저희는 진심입니다. 하지만 그날 소민은 사라졌다. 자살 시도. 병원에서 깨어난 그녀. 미안해, 지은아. 나 약해. 나는 울었다. 함께라면 강해질 수 있어. 우리는 상담소를 찾았다. 서울의 LGBTQ+ 센터. 시간이 필요해요. 상담사의 말. 부모님과의 대화는 길었다. 딸을 잃고 싶지 않으시죠? 내 말에 엄마가 울었다. 하지만 사회가 변화는 시작됐다. 저녁 식사, 조심스러운 대화. 소민이가 행복하면 아버지의 한마디. 겨울, 눈 내리는 결혼식. 우리는 법적으로 못했지만 우리만의 서약. 한강변에서 친구들과 영원히 함께 반지가 빛났다. 부모님은 왔다.
축하해 어색하지만 진심. 한국 사회는 천천히 변한다.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함께 서며 우리는 소리쳤다. 사랑은 사랑이다. 졸업 후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 살았다. 소민의 미술 스튜디오, 내 글쓰기. 아이는 입양 꿈, 우리 이야기. 책으로 내자 소민의 말, 제목, 숨겨진 바람. 베스트셀러가 됐다. 인터뷰에서 우리는 말했다. 비밀은 끝났어요. 이제 자유해요. 하지만 아픔은 남았다. 가끔 밤에 울며 안아주었다. 고마워, 지은아. 사랑의 서울의 불빛 아래 우리의 사랑은 피어났다. 인간적으로 로맨틱하게. 끝나지 않은 이야기.